11월 29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에 당산동 사무실에서 우리는 왜 정치인에게 잘 속는가 하는 주제로 별별 특강 제4강이 있습니다. 1, 2부로 나누어서 하고요.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갈 겁니다. 회원분들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 브리핑은 회원분들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새벽에 그동안에 한동안 잠잠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북한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도발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ICBM으로 할 건데 아마 실각도로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말 떨어지자마자 하기는 했는데 실각도로 발사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이번에도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쏜 ICBM, 북한식으로는 화성 14호라고 하죠. 화성 12호가 IRBM이고 화성 14호는 ICBM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4,500km를 위로 올라갔고요. 거리가 이 960km가 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합참은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에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해안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화성 14호 계열로 추정되고 있다 말을 했고, 발사한 지역은 평양에서 북쪽 30km 개활 지역으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발사한 적이 없고 3시 18분께 피스아이, 그러니까 피스아이는요 우리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 조기 경보기입니다. 우리는 이 조기 경보기를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조기 경보기라 하면 보잉 비행기 위에 둥그런 이 탐지 레이더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비행기를 연상하는데, 이 피스아이 E737이라 그럽니까? 이 피스아이라고 부르는 조기 경보기는 둥그런 이 탐지 레이더가 아니라 바 형태로 비행기를 따라서 등에 길쭉한 레이더를 갖다가 싣고 이 조기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조기 경보기고요. 이후 동해상에서 작전 중인 이지스함이나 조기 경보 레이더에서도 이 신호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4,500km의 고도 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요. 그리고 예상 비행 거리가 960km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ICBM이라고 고각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4,000km를 넘어간 것이 없었습니다. 고도가요. 자, 지난 9월 15일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을 실제 각도 비슷하게 쐈는데 이때는 최대 고도는 770km, 비행 거리는 3,700km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방부도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ICBM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쏜 적은 딱 2번 있었습니다. 7월 4일 날 쐈을 때는 최대 고도가 2,802km, 그리고 비행거리가 933km, 그리고 3주 뒤인 7월 28일 날 쐈을 때는 고도가 1000km 정도 늘어나서 3724.9km, 비행거리는 998km였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 날, 7월 28일 날 쏜 것보다도 고도가 훨씬 높았다. 특히 고도가 상당히 올라간 7월 28일 날 쏜 ICBM보다도 고도가 무려
한 800km 정도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 거리는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자, 북한의 도발 직후에 우리 군은 지해공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런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훈련으로 북한의 핵을, 미사일을 이렇게 길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무슨 함대지, 해성2, 지대지, 현무2, 공대지, 스파이스 2000 등을 쌓았다는데 미사일 각 한 발씩을 쌓았고 적의 도발 원점을 가정한 목표 지점에 3발이 동시에 탄착이 되었다. 한미 공조하에 북미사일 발사 동향을 추적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SA 사건이나 홍진호에서 보듯이요. 뒤늦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마치 우리가 쏜 함대지 미사일이 크게 의미가 있을 것처럼 홍보하는데요. 우리가 북한 영토에 미사일을 진짜로 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맞고 난 뒤에 이 남한이 북한의 핵을 실은 미사일을 몇 군데 맞아서 거의 명령도 내릴 지부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런 재래식 미사일로 북한의 원점을 타격한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이런 괜히 비싼 미사일을 그냥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바다를 향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쏘는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낭비에 불과하고요. 이거 했다고 잘했다라고 평가할 사람 없습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이 북한이 쏘고 난 뒤에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하지요.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추가 대북 제재로 외교 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 내부 불안 요인의 확산에 따른 체제 결속 도모,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위한 대미 협상을 위한 의도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걸 봤냐 하니까 그냥 우리가 북한을 24시간 관찰하고 있다고 합참은 대답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 모르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몇 개로 나뉘어서 떨어졌다는데요. 그래서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즉 탄두가 여러 개인 형태의 미사일을 쏜 거냐 하는 부분에서 합참은 쏜 것도 한 발, 떨어진 것도 한 발이다라면서 더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75일 만에 드디어 ICBM을 쐈고요. 올해 총 15회 20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돈 참 많습니다, 북한요. 자, 1부에서는 북한 미사일을 쏜 의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는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참은 이번 이 북한의 이 평성, 즉 평양 북방 30km 개활지에서 왜 하필 미사일을 쐈을까? 자, 이 부분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는 걸 통해서 언제든지 도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9월 말 이후 평양 교외 공장에서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가 반출되거나 여러 곳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포착을 했고 국정원도 지난 20일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서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엔진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했죠. 자, 그래서 어제 저는 한국 정보보다는 일본 정보를 더 신뢰합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어제 일본에서 수상한 전파가 탐지되어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오랜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것 같아 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쐈고요.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실각도로 발사할 거다 했는데 다시 거리만 더 늘어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있어서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언뜻 생각하면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게 더 어렵고,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45도나 30도 사이로 실각도로 발사하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보이지만은 고각 발사가 훨씬 쉽다고 그럽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서요. 고각 발사도 우주로 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고각 발사를 해서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그야말로 자유낙하를 하는 형태로 가는데요. 이렇게 45도나 이런 각도로 해서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올라갈 때부터 다시 또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까지 일정하게 추진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보다는 적어지지만은 대기권 재진입할 때까지 추진력을 조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각도 발사가 고각 발사보다는 훨씬 어렵고 실험을 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도 키로수만 한 800km 늘어난 고각 발사를 한 것은 고도가요. 결국은 한 번 더 쏠 거다. 언제까지? 크리스마스 전에 실제 각도로 한 번 더 쏠 거다라는 부분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북한이 평성에서 쐈을까? 이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북한 전역에서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쏠지 모른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왜 새벽 3시 17분이냐? 밤에는 위성으로 잘 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대한 발사 자체를 은닉하면서 지금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잘 체크해내느냐 사전에 이 부분을 한번 시험하려고 했다. 즉 위치, 시간 등이 전부 상대방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쏴서 기습 공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특히 북한 일대에 새벽까지 비가 오지 않나라고 해서 비 오는 날에는 실제로 이 성능이 다 발휘되기가 어려우니까 안 쏠 거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국방부의 입장이 가장 정확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미국 국방부의 매티스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이 ICBM을 발사했고 역대 북한의 미사일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세계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계속 만들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역대 가장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고, 이것을 실거리로 하자면 가장 멀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이번에 쏜 ICBM은 솔직히 이전 미사일들보다 더 멀리 갔다.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만들려고 연구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조치로 한국은 북한이 포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정밀 미사일을 바다로 발사했다. 즉 한국이 아까 제가 말한 지대함 미사일을 엉뚱한 방향의 바다로 발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북한은 세계 평화와 미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이 가장 높은 고도의 ICBM을 기습적으로 75일 만에 발사한 것은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내부 시간표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북미 간의 첨예한 입장차 속에서 좀처럼 대화의 물꼬가 트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지난 11월 20일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그 직전에 슝타오 중국 특사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11월 8일 미팅 이후에 북한으로 갔죠. 갔는데 김정은은 슝타오를 만나지 않고 박대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다시 ICBM을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개발된, 즉 발전된 ICBM을 다시 쐈습니다. 자, 북한이 9월 달까지 핵실험과 ICBM, IRBM, 실각도 발사 등 몰아치기 도발을 하면서 70일을 조용했어요. 근데 이 70일을 조용히 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하나는 우리가 한번 참아줄 거니까 너네들이 우리한테 내놓을 수 있는 선물을 내놔 봐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 참아주는 거는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라 아직도 미흡한 기술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부분을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도발을 좀 70일을 참았다. 이렇게 보여지도록 쇼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 추가 도발을 위한 기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 이번에 이 기술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되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미 국정원이 16일 날 북이 최근까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ICBM을 완성하지는 못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엔진 실험을 하고 북한이 ICBM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지만은 문 정권의 국정원은 왜 북한의 ICBM을 계속 과소평가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적절하게 북한의 핵기술이, 미사일 기술이 아직 이렇게 미국을 위협할 만큼 되지 않았으니 북한의 뜻을 들어주면서 빨리 협상을 해라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국정원은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전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계속 거론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니까 북한이 그를 기대하면서 숨고르기 하는 게 아니냐 했지만은 결국 도발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좀 더 거리가 길어진 ICBM을 발사한 것은 기존의 북한의 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문제다라는 부분을 상당한 부분 보완을 한 게 아니냐. 자, 이번에 쏜 화성 14호는 최장 거리를 실각도로 쏘면 13,000km라서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거의 다 겨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북한의 ICBM은 그래도 이동식 발사대에서는 이렇게 쏴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중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충분히 쏠 수 있지만은 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기는 좀 무리가, 안정성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ICBM 역대 가장 긴 거리를 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이 맞다면 미국에서도 맞다니까 맞겠죠. 그동안의 기술적 능력에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 즉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이동식 발사대 발사 등을 북한이 좀 뛰어넘는 그런 단계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시점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북한이 75일 동안에 아주 빠른 속도로 미사일 기술을 발달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평화협정을 맺자 하는 평화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2, 3년쯤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완전히 들어왔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더 발사하면서 이 미국이나 전 세계가 볼 때 완벽하게 북한이 핵과 ICBM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올 연말 북한의 미사일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의 누군가가 북한이 축포를 쐈다고 경축이라는 말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